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4년도 1회차 실기시험이 지난 토요일 즉 4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요청은 많았었는데 문제 복원 참여도가 극히 낮아서 이번에는 거의 중복 체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올리게 됐어요. 그나마 카페 회원이신 송이님이나 멋진 인생님 그리고 일본 오케이님 등이 참여해 주셔서 18문제도 간신히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문제 복원 참여도 중복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돼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더 정확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달인 신혜선 기출문제집에서는 3점짜리 하나 빠지고 97%의 적중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기출문제집만 착실하게 공부하신다면 직업상담사 그 합격은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6가지 쓰셨는데 20년도 3회차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6가지 있으니까 외워서 쓰시면 되겠죠. 2번. 고용률이 50%, 비경제활동인구 400명, 실업자 수 50명일 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 우리 계산 문제는 조건과 이렇게 문제,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시고 일단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실업률을 구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우리 실업자 수는 알고 있을까? 이 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 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활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고용률이 50%라고 했으니까 고용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취업자 수 모르니까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수도 몰라요.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수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수 주어져 있어요. 400명이라고. 경제활동 인구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수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취업자 수 몰라요. 그러니까 X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자 수는 50명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비경제활동 400명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구할 수 있죠. 고용률 50%니까 50 넣고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니까 15세 이상 인구수 어떻게 구하냐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취업자 수 X 갖다 놓고 곱하기 100 하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되어지고 우리가 이양해버리면 2분의 1은 100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양변을 2분의 1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취업자 수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취업자 수 구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해서 500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고 구하면 실업률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2년도 2회차 확장해 보기에 숫자까지 똑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3번. 적응행동 증진기법인데요. 적응행동 증진기법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습 촉진 기법과 같은 거라고 했었죠.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적응행동 증진기법, 학습 촉진 기법, 부적응행동 감소기법, 불안감소기법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행동 증진기법, 학습 촉진기법에서 강변 사행상 이렇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3가지 쓰고 우리 강변 사행상이니까 3가지 쓰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4번.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1공무 쓰시면 되죠.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수용. 답안 작성하는 칸이 좁으면 이렇게 키워드만 쓰시면 되고요. 넉넉하다면 설명까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까지 쓰는 문제가 여기서는 많이 이 문제는 설명까지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설명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이에요. 5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행검사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에 설명하셔. 23년도 2회차 시험 역시 나와 있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행검사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 또는 문학내 합치도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6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이나 산업활동의 정의를 기술하시어. 20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산업이라는 것은요, 생산 단위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산업 활동은 이러한 생산 단위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산업은 생산 단위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산업 활동은 생산 단위들의 일련의 활동 과정,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죠. 7번. 직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5가지 쓰셔야 했는데 우리가 개경윤사비라고 외웠던 것이야. 일의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 이렇게 개경윤사비 이렇게 외웠어요. 8번.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셔. 22년도 2회차에 나왔던 것이에요. 똑같이 나온 거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9번. 투사적 검사 비교에서 객관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을 3가지 쓰시오. 22년도 3회차에 나왔던 것인데요. 검사 실시가 간편하겠죠. 투사적 검사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 2차 실기시험처럼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에요. 객관적 검사는 그 다지선,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가 가진 장점은 검사 실시가 간편하겠죠.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우리 2차 실기시험 보고도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떤 회차에는 채점자가 맞게 해주고 어떤 다른 회차에는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한데 객관적 검사는 검사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죠. 검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 3가지 쓰시면 되겠네요. 10번.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확률 표집 방법은 우리가 4가지를 제시했어요. 단층 집계라고 했었죠.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짐락 표집, 계층 표집. 이 중에 3개만 쓰는 것이고 이렇게 3개 쓰시면 되겠죠. 단순 무선 표집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이에요. 층화 표집 이렇게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짐락 표집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11번에 직업 적응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가치 5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6가지 있다고 했었죠. 성의자, 안한지예요.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6개 있으니까 이 중에 5개 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자기는 안락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고 썼는데 이거 뭐 틀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컴포트니까 이 컴포트를 해석할 때 안락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편안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2가지 표현이 다 맞다는 사실이요. 12번.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를 5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우리가 했었죠. 정육, 숙직, 작작작.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해. 정육, 숙직, 작작작. 그리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유관조 표표표. 그래서 총 13가지가 있으니까 13가지 5개 쓰는 거 껌이죠.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3번. 수포의 흥미사정기법. 흥미사정기법은 2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일반적인 흥미사정기법은 흥직직 쓰시면 되고 그리고 수포의 흥미사정기법은 표조조라고 했어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렇게 3가지 쓰고 설명하면 6점 먹는 것이에요. 21년도 2회차 시험에 나온 바 있었고요. 14번. 노만이 제안한 성격 5요인, B5의 구성요인, 외호 성정경이라고 했었죠.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외호 성정경인데 이번에 이 5가지 구성요인 쓰고 설명해라 해서 무려 10점으로 배점이 이렇게 나왔네요. 21년도 2회차에 똑같은 시험 이렇게 출제된 바 있어요. 15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시오. 21년도 3회차에 출제된 바 있었고요. 일의 경험이라든지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여가 시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16번. 특정 시기의 고용 동향이 다음과 같을 때 임금 근로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원하기 힘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려주신 분들은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참 힘들게 살았는데 19년도 3회째 같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금 근로자 수 구하는 문제가 똑같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19년도 3회차 문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임금 근로자 수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임금 근로자 수는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 수를 빼면 임금 근로자 수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임금 근로자 수를 직접 더하는 것이에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수를 더하면 역시 임금 근로자 수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12819, 12819, 1000명, 단위 1000명 꼭 쓰셔야 되고요. 12819, 1000명이다 라는 사실이요. 17번, 자기 보고시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셔야 했는데, 가치 사정법 6가지 오랜만에 나왔죠? 19년도 3회차에 나왔던 것인데, 체과절, 자백존 이렇게 했어. 체크 목록 가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해서 체과절, 자백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전엔 많이 나왔던 것인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 회차에 나왔네요. 18번. 일반적으로 경력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경력으로 구분된다. 경력 단계별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셔야 했는데 이거 신춘으로 처리했어요. 그 1차 시험 필기에서는 우리가 자개정종해서 했었던 것이긴 한데 이 기출문제집에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거 그냥 안 나온 걸로 보고 신출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적중률이 97%가 됐다는 것이에요. 초기 경력 단계에서는 경력 워크숍, 중기 경력 단계에서는 직무순환제도, 말기에서는 은퇴전 프로그램 등이 바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경력 단계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시험 보시라고 했었고요. 이번 회차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번 회차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회차 또 있으니까 보다 좀 확실해지셨을 거예요. 기출 5개년 문제달인 신혜선의 기출 5개년 문제집만 철저하게 착실하게 푸신다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강의진이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려고 애쓰셨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래요.